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뼈 이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이제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위해서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치료 내용을 설명드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뼈 이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뼈 이식을 안 할 수는 없느냐? 뼈 이식을 하면 어떤 뼈를 쓰느냐?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으세요. 환자분들의 인식이 뼈 이식이라는 게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치과에서 하고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를 보면서 짚고 넘어가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분은 이쪽에 치아가 작은 어금니 2개와 큰 어금니 하나가 이렇게 결손돼 가지고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치아 목이 부러져 있는 상태고 아래에 맞물리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수복할 필요가 없어서 축도 기울어져 있고 하니까 발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3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제 위턱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하냐 마냐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상악동의 위치입니다. 상악동이라는 거는 이제 파노라마에서 봤을 때 코가 이렇게 있고 코 옆으로 빈 공간이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에 공기가 차 있고 노폐물을 걸러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기관인데 상악동은 어쨌거나 비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상악동이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뼈가 많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상악동 뼈 이식이라는 걸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케이스는 상악동이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상악동까지 수직적으로 뼈의 깊이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면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CT 사진을 찍어본 결과인데요. 이제 이쪽에 3개의 임플란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3개를 모이로 넣어봤고 이 첫 번째 위치한 임플란트의 단면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 여기를 위에서 이렇게 잘랐다고 했을 때 단면입니다. 그러면 하얗게 보이는 게 뼈인데 쭉 가다가 뼈가 원래는 이렇게 있었어야 됐을 텐데 치주염이 많이 진행되고 뼈가 녹은 상태에서 발치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랬는지 뼈가 이와 같이 굉장히 얇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잘라놓은 단면을 보면 바깥쪽으로 뼈가 거의 남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주변에는 약 2mm 정도의 뼈가 있어야 합니다. 2mm 이내로 뼈가 남게 된다면 뼈라는 건 아무래도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뼈가 너무 얇게 1mm 혹은 0.5mm 이렇게 남게 되면 기능을 하면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흡수가 돼서 그 임플란트 나사가 다 드러나게 되고 장기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임플란트 주변에 단면을 다시 보시면 여기는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아예 뼈가 뺨 쪽으로는 남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금니 쪽의 임플란트를 보면 여기는 얇게 가다가 어금니 쪽에서는 그나마 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단면을 보면 그래도 주변으로 이와 같이 뼈가 존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면 굳이 뼈 이식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앞에 작은 어금니 부위는 심었을 때 뺨 쪽으로 뼈가 굉장히 얇게 존재하거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임플란트 예후를 위해서는 이 경우는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입안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송곳니에서 이어지게 원래도 CT에서 보셨던 것처럼 뼈가 이렇게 두툼하게 있으면 좋은데 입안의 상황에서도 보면 잇몸이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와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게 될 텐데 CT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뒷부분은 그래도 뼈가 좀 있지만 앞에 작은 어금니 2개의 부분에는 뼈가 굉장히 얇아져서 뼈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CT상에서 보고 이제 계획을 하고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잇몸을 열었을 때 뼈의 모습이 보이고요. 3개의 임플란트를 이와 같이 식립한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 어금니 쪽은 그래도 앞뒤로 뼈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와 여기는 뼈가 굉장히 얇고 심지어는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에서 균열도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뼈가 얇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장기적인 임플란트 예후를 위해서 이게 너무 얇으면 치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치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잇몸이 이렇게 있고
입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잇몸에서 치아가 나오는 이만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자로 돼 있어야 음식물이 여기에 붙거나 이런 게 없는데, 지금은 뼈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 맞춰서 치아를 만들게 된다면 잇몸에서부터 치아까지 골이 깊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상에 더 장기적인 예우를 위해서도 뼈 이식을 통해서 부족해진 잇몸의 볼륨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뺨 쪽에서 봤을 때 많은 양의 뼈를 넣고 뼈 이식을 진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뼈 이식은 뼈를 넣고 또 차단막이라는 걸 덮어서 뼈가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개입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뼈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수술이 끝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뼈 이식을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잇몸을 좀 많이 열어야 되고 감장절개라는 걸 통해서 잇몸을 다시 당겨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부위도 커지고 수술 후에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잘 꼬매놓고 이와 같이 이제 치유를 도모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아물고 이식한 뼈도 좀 더 볼륨을 갖고 치유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 찍은 이제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임플란트는 잘 들어갔고 이 파노라마 상에서는 여기에 뼈 이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두께가 필요하기 때문에 뼈 이식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임플란트 뼈 이식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들이 이와 같이 존재합니다. 환자분들께서 뼈 이식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추측이지만 요즘에 치과도 경쟁이 심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가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이런 치과들도 많잖아요. 크라운 하나를 씌우는데도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지대줄을 연결하고 크라운을 만든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루틴하게 뼈 이식을 청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독이 돼서 꼭 필요한 경우에 뼈 이식을 진행을 하고, 굳이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따로 뼈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잘 치료를 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치과들이 역으로 이제 역풍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이 얼마다라고 할 때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선량한 치과는 임플란트 비용이 몇만 원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0만 원, 뭐 11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임플란트의 비용이 뭐 79만 원, 69만 원, 59만 원 이렇게 끝나면 이거를 조금 뭔가 의심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치과 의사가 지금 전국에 거의 3만 명이 넘고 4만 명에 육박하는 상태인데, 그렇게 많은 치과 의사들 중에서 그래도 직업적인 윤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동료 치과 의사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소위 말하는 눈탱이를 친다든지 이런 일은 잘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골라서 하신다면, 주변에 그냥 자기 집 주변, 예를 들어 서울의 지하철역 주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치과들이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치과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데는 아무래도 예를 들면은 굳이 뼈 이식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루틴하게 치아당 얼마씩의 뼈 이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선량한 치과 의사들이 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더 많이 막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치과는 여러분들이 잘 주변에서 골라서 찾아가신다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뼈 이식은 이런 케이스는 안 해도 되는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뼈 이식을 사진에서 보셨지만 뼈 이식 뼈를 많이 넣고 그거를 잇몸을 당겨와서 깨끗하게 꼬매는 행위 자체가 간단한 치료가 아니에요. 그걸 잘 아물고 뼈 이식한 부분이 벌어지지 않고 잘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것들이 간단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것들을 하는 치과는 없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뼈 이식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파노라마나 CT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잘 듣고 납득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고 오래 쓰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